오늘 영국에서는 손흥민이 토트넘의 계약 연장 요청을 거절했다는 뉴스가 쏟아졌습니다. 매체들은 토트넘은 손흥민과의 재계약을 희망했지만 협상이 난항을 겪으며 연장 계약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전했습니다. 영국 매체들은 일제히 손흥민과 토트넘 간의 계약은 2025-26 시즌 종료와 함께 만료될 예정이다라고 속보로 보도했습니다. 특히 토트넘 내부 상황이 자세히 공개되었는데 토트넘 고위층이 손흥민에게 추가 계약을 제안했지만 손흥민이 제안을 거절했다고 알려졌습니다. 현재까지 여러 매체들의 보도를 종합하면 토트넘이 연봉을 올리지 않는 선에서 최대 2년 연장 계약을 제안했다고 전해집니다. 결국 토트넘은 손흥민이 2028년까지 팀에 남아주기를 희망했고 손흥민은 이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하면서 협상이 완전 결렬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영국 더타임스는 토트넘은 손흥민을 구단에서 은퇴시키길 원한다. 1년밖에 남지 않은 계약을 연장하려고 설득하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타임스 보도를 인용한 영국 매체 토트넘 호스퍼 뉴스는 토트넘이 손흥민과의 계약을 연장하려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손흥민에게 클럽 아이콘으로 남을 수 있는 특수한 계약을 제안하거나 경기 시간 조정 및 미래 지도자 역할을 맡길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 토트넘은 손흥민에게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영국 매체들은 일제히 손흥민이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일부 매체는 손흥민이 직접 바이에른 뮌헨에 오는 여름 이적 기간에 이적할 것이라고 결단했다고 밝혔다는 것입니다. 매체들은 토트넘이 내부적으로 손흥민을 잃을 가능성에 대해 대책 수립에 이미 나섰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토트넘이 손흥민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손흥민이 제안을 거절하면서 토트넘과 작별을 고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토트넘은 다음 시즌 손흥민과의 동행을 포기하고 대안모색에 나섰다고 합니다. 손흥민의 바이에른 뮌헨 이적은 여러 가지 이유로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입니다. 가장 먼저 바이에른 뮌헨이 현재 공격진 리빌딩을 진행 중인데 손흥민이 딱 필요한 상황입니다. 뮌헨은 리로이 자네, 킹슬리 코망, 세르주 그나브리의 부상과 이적설이 겹치면서 측면 보강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유럽 매체는 바이에른 뮌헨은 공격 강화 계획의 일환으로 손흥민 영입을 고려하고 있다. 뮌헨은 그의 플레이 스타일이 팀의 전술과 완벽하게 맞아 떨어진다고 평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재 손흥민이 가장 이상적인 대체자로 지목받고 있으며 손캐듀어의 부활에 대한 기대도 높은 상황입니다. 손흥민의 이적설이 가장 큰 무게를 더하는 이유가 해리 케인의 존재입니다. 케인은 지난해 12월 손흥민과의 관계는 특별하다. 우리는 토트넘에서 환상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했다. 분데스리가에서도 함께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재결합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독일 매체 아벤트 차이퉁 역시 케인은 바이에른 뮌헨에서 손흥민과 다시 함께 뛰기를 바라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케인은 뮌헨 입단 첫 시즌인 2023-24 시즌엔 리로이 자네와 좋은 호흡을 이루며 뮌헨에 연착륙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즌 자네는 최근 방출 대상에 오를 정도로 심각한 부진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봉 285억 원을 받고 있는 킹슬리 코만과 세르주 그나브리는 이미 뮌헨 구단이 방출을 결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케인은 변함없는 골폭풍을 펼치고 있지만 빅매치에 약한 모습을 보이며 약팀용이라는 혹평까지 받고 있습니다. 손흥민과 같은 환상적인 파트너가 없다 보니 혼자서 고군분투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손흥민이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할 수 있는 현실적인 이유에는 이적료에 대한 부담도 있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은 토트넘이 요구하는 이적료를 가볍게 지불할 수 있는 충분한 재정을 보유하고 있는 몇 안 되는 클럽입니다. 이적료를 지불하지 않고 자유계약 선수라면 손흥민을 데려오고 싶다라고 침 흘리는 일부 클럽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토트넘은 손흥민을 판매하면서 이적료로 700억 원을 요구하고 있고 손흥민의 시장 가치는 약 580억 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30대 중반으로 향하는 선수를 영입하려고 지불하기에는 결코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하지만 현재 손흥민의 경기력이라면 바이에른 뮌헨이 기꺼이 지불할 수 있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은 손흥민의 영입을 강력하게 추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뮌헨이 측면 공격수의 부상 및 부진 문제로 큰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손흥민은 즉시 전력감이 될 수 있는 검증된 월드클래스입니다. 특히 손흥민의 연봉이 180억 원 수준으로 기존 주전 선수보다 상당히 적은 금액입니다. 가성비 측면에서 뮌헨이 조금도 고민할 필요가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손흥민은 함부르크와 바이엘 레버쿠젠에서 활약한 경험이 있습니다. 분데스리가에 대한 적응은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이 손흥민을 적극 영입하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을 정도로 모든 조건이 완벽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미 손흥민은 그동안 바이에른 뮌헨의 영입 레이더에 올라올 정도로 깊은 대화가 있었습니다. 여러 차례 손흥민과 바이에른 뮌헨은 직간접적으로 이적과 관련된 협상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11월에는 겨울 이적 기간에 손흥민과 바이에른 뮌헨의 르로이 자네와의 마트레이드 가능성도 나왔습니다. 당시에는 토트넘이 손흥민을 방출하기로 결정했고 대체자로 르로이 자네를 원한다는 시나리오였습니다. 뮌헨의 르로이 자네는 만 28세의 유럽 최고의 측면 자원 중 한 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자네는 뮌헨에서 재계약 조건으로 연봉 삭감을 요구하면서 이적이 유력시되었습니다. 자네가 뮌헨과의 재계약 대신 프리미어리그로 복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당시 BBC는 토트넘이 자네 영입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 와중에 케인이 뮌헨 팬미팅에서 바이에른 뮌헨으로 데려오고 싶은 선수가 누구냐는 질문에 손흥민이라고 답하면서 마트레이드설이 터져나왔습니다. 뮌헨은 손흥민과 같은 창의적인 윙어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고 토트넘은 자네를 영입하면서 손흥민 공백을 최소화하고 공격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뮌헨 입장에서는 손흥민은 케인의 공격력을 폭발적으로 높일 수 있는 능력과 김민재와의 시너지 효과까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당시 영국과 독일에서는 손흥민과 자네의 마트레이드가 성사된다면 유럽 축구계의 대형 뉴스가 될 것이라는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두 선수 모두 팀에 충격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자원이기 때문에 1월 이적 시장에서 가장 큰 주목을 받을 카드로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런 상황에 프리미어리그의 맨유가 손흥민에 대해 토트넘에 제안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맨유가 적극 제안하면서 포스텍 감독과 레비 회장이 단호하게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손흥민이 맨유를 갈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도 맨유가 강하게 밀어붙였고 토트넘도 거부 의사를 전하는 해프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최근 영국 현지 언론들은 손흥민의 맨유행을 집중적으로 보도했습니다. 매체들은 공개적으로 맨유는 토트넘 주장 손흥민의 충격적인 여름 이적에 올인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손흥민이 박지성을 존경하고 있으며 어릴 때부터 맨유가 꿈의 클럽이었다고 발언한 사실을 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맨유도 손흥민을 영입해서 제2의 박지성 붐을 일으켜서 한국인들의 사랑을 받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맨유가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는 월드클래스 손흥민과 제2의 박지성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이런 기대와 주장은 현실성이 전혀 없습니다. 손흥민이 맨유를 선택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맨유는 이적료를 지불하고라도 손흥민을 영입한다면 경기력도 해결하고 재정적인 문제도 확 풀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광고 계약이 이어지고 한국 축구 팬들의 유니폼 판매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손흥민이 조만간 바이에른 뮌헨으로 가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손캐디오뿐 아니라 김민재와 호흡을 맞추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물론 몇 년 동안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는 손흥민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가슴 졸이며 토트넘 경기를 안 보게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토트넘은 손흥민을 떠나보내고 나서야 뭐가 잘못됐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손흥민이 정말 마음 굳게 먹고 토트넘에 남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